안녕하세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숫자 정리로 돌아왔네요. 종부세는 아마 32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연도 중에 개정이 된 지문들이 있고 그래서 숫자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종합부동산세는 처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그럼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6억을 초과하면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올해부터 주의할 게 법인은 제외입니다. 법인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 요게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제 8월 30일부로 개정이 돼가지고 9월 14일에 공표가 된 내용인데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개정돼서 공표가 됐기 때문에 3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내용으로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네, 4번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그랬어요. 그런데 단 1세대 1주택, 1세대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는 기초공제 5억을 빼줘요. 예전에는 3억이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5억을 공제하시고 거기에서 기본 6억을 빼고 95%를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숫자 잘 봐야 돼요. 일단 1세대 1주택이면 5억을 먼저 빼고 기초공제 5억을 빼고 거기에서 주택에 대한 기본 금액 6억을 또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별 95%를 곱한 금액을 그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그럼 과세 표준을 구할 때 반드시 끝에 공정시장 가액별 95%가 곱하기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네, 5번.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액을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이 이거는 상속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도 각 상속인들이 각자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요. 여기서는 종부세에서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소유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됐을 때 이 상속인들만 예외적으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6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고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에서 중복 적용이 되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세액공제 한번 숫자를 한번 익혀보죠. 만 60에서 65세 미만인 1세대 1주택자가 60에서 65세 미만이었을 때는 20%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1세대 1주택자는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70이 넘으신 분은 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요. 10번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네요. 그럼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 10% 공제를 받습니다. 이제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공제를 받어요. 또 15년이 넘었을 때는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다 더해가지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80%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요. 9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최대 80%까지만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13번은 이거는 세부담의 상한제네요. 그래서 토지, 종합합산 토지든 별도합산 토지든 토지에 대해서는 상한은 100분의 150이 상한제예요. 그다음 이제 14번은 이제 주택인 경우에 세부담의 상한은 좀 달라져요.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0분의 150을 상한제로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그럼 조정 대상 안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0분의 300을 상한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법 개정상이에요. 100분의 100.
100분의 300을 상한으로 해요. 근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든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100분의 300을 상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주택에 대한 상한제를 적용할 때 법인에게는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들은 주택인 경우만이에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17번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과세이고, 또 18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이제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고지서 받아서 낼 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고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 납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할 때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내가 선택해서 신고했을 때 정부에서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20번은 20번 같은 경우는 이게 분할 납부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재산세하고 조금 다르죠.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고 2개월 안에 분할 납부가 됐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고 6개월 안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숫자가 하나 정도 여기 정부에서 사실은 이렇게 부과할 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정부에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 납부 개시 며칠 전에 고지서 보내는 거, 재산세에서 봤던 거 있죠? 며칠 전에 고지서 보내요 그러면 네 선생님 5일이요. 5일 전에 고지서를 발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납부 개시 5일 전이에요. 납부 개시 5일 전에 고지서를 발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종합부동산세 숫자 더 없어요? 없어요. 뭘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숫자가 종합부동산 숫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진짜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근데 그건 많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숫자를 많이 뒤져가지고 다 숫자 나온 걸 다 정리해도 20개밖에 안 돼요. 나누고 나눠도 20개밖에 안 돼요. 그럼 20개만 정리하시면 종부세 숫자하고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책 전체를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려움을 버리시고 내가 이거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버리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숫자 그래 별거 아니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종부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표준 95% 곱하기 뒤에 꼭 들어간다. 공정시장가액별 9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빼먹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종부세 숫자는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부세 숫자도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부탁하고 종부세 안녕.